하늘에서 내려주는 길성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노력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길성까지 내 몸으로 다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자, 울산연에는 우리가 연 사주를 보잖아요. 연 사주를 볼 때는 우리가 사주 일주에 지지를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로 내년에 운세가 좋네,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이 좋고 나쁘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얘기는 지간이 아니라 천간으로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내가 올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진짜 이미 내 사주는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올해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또 하늘에서 도와주는 귀인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나와 올해 들어오는 귀인이 있으면은 그것이 흉한 것이 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해를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게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주는 귀인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내가 어떤 귀인이 들어오나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그래서 띠에 맞춰서 내가 어떤 귀인이 올해는 들어오나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을귀인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도와주는 천을귀인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작용을 하냐 그러면은 지혜, 총명 이것을 갖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흉한 것이 있어도 이 귀인이 들어오면은 흉한 것이 길성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되게 좋죠. 그죠?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뭣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미련한 사람 뭐 잘하는 거 봤습니까? 하다못해 하루살이를 일을 해도 일머리가 착착착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윗사람한테 눈에 들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지혜의 성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천을귀인은 지혜와 총명 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흉한 것도 내가 맞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흉한 것이 들어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띠는 어떤 것이 해당되냐? 쥐띠하고 원숭이띠가 해당됩니다. 근데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쥐띠하고 원숭이띠는 이제 나가는 삼재,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재 끝나고 나면 그래도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을귀인이 들어와서 도와준다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천을귀인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태극귀인입니다. 태극귀인은 어떤 일을 하면서 내려오시나 그랬더니 부흥만호라고 했습니다. 부귀 영화가 우리 집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귀가 모여서 내가 복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복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 출세, 성공. 출세를 하면은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승진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뛰어가고.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태극귀인이에요. 자, 근데 태극귀인이 올해는 을사년에는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어오냐? 쥐띠하고 말띠한테 들어옵니다. 아이고 아까도 쥐띠가 좋다. 쥐띠가 올해 참 좋네요. 나가는 삼재인데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쥐띠하고 말띠가 이런 태극귀까지 같이 도우면서 들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 좋죠. 아유,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울 때, 이렇게 도울 때, 그죠? 그 다음에 복성귀인입니다. 복성귀인은 말 그대로 복이 그냥 절로절로 쌓인다는 겁니다. 평생에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걱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성귀인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성 그 말 그대로 하늘에서 그 복의 줄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귀인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말만 들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런 귀인 하나 정도, 나한테 저런 귀인 하나 있으면 저기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좋은 귀인으로 들어와도 좋은데 하늘에서 귀인이 나한테 내려온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귀인이 평생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성이 들어온다는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복성 귀인에 해당하는 띠는 뭘까요? 돼지띠하고 소띠입니다. 아유, 좋죠. 그래서 돼지띠가 삼재인데도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사년에 또 소띠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제 돼지띠가 또 그 길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참 좋네요. 그 다음에 문창귀인입니다. 문창귀인은 말 그대로 재능이 비상하답니다. 재능이 비상하다는 거는 내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한다든가 만진다든가 내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문창귀인이 들어올 때는 재능이라고 하면은 내가 음악을 하든 내가 미술을 하든 무슨 작품을 하든 시를 쓰든 글을 쓰든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 뭘 내 손으로 수작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문창귀인이 들어오면은 총명해갖고 출세가 빠르답니다. 왜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내가 문창귀인이어서 내가 뭐를 해도 명석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출세가 빠를 수밖에 없어. 진급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 문창귀인이 들어오면은 흉한 일들을 다 길성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내가 좋은 일로 이렇게 바꿔진다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이 문창귀인이 을사년은 어느 띠에 들어올까요? 말띠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청관귀인을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는데 청관귀인은 무슨 일을 할까? 그죠? 자, 청관귀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길성입니다. 진급이란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진급이 빨리빨리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내가 진급을 하고 싶은데 평생 말단 과장이야. 누가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꽁트 같은 거 볼 때. 근데 진급이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청관귀인이 들어오면은 진급이 쉽게 되고 그 복록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진급이 되면 뭐가 올라가요? 월급이 올라가요. 월급이 올라가면 내 생활이 편해져요. 그럼 내 생활이 편해지면서 내 경제적인 것과 내 식구들이 다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고루고루 내가 진급이 됨으로써 다 편안해진다 했어요. 근데 거기엔 어떤 내년에 을사년은 어떤 띠가 거기에 해당될까? 청관귀인이 용띠가 내년에는 청관귀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관귀인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급이 그동안에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 싶으면은 올해는 을사년에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천주귀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귀인은 말 그대로 천주귀인은 식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귀인이 들어오면은 먹거리를 내가 의식주를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예,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그렇게 완전 와닿지 않을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쌀 없으면 라면 먹고 편의점에 가면 햇반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이런 거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귀인이 있어야 내 집에 그 복록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오롯이 밥, 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게 먹거리 때문에 해결이 돼서 편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귀인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은 아마 처치지 않았을까. 뭐 진급하고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 진급되고 막 이러는 거지만은 먹거리 걱정은 그냥 안 나가도 진급이 안 돼도 내가 장원급제 안 해도 먹거리에 평생 먹고 사는데 내 걱정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그걸 최고로 쳐줘요. 근데 내가 먹거리에 걱정을 하니까 의식주가 걱정이 되니까는 회사 다니면서 진급도 해야 되고 높이도 올라가고 싶고 그죠? 내가 빠리빠리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천주귀인이 누가 들어오는가 어느 띠가 들어올까 을사년에는 말띠가 들어옵니다. 말띠가 을사년에는 천주귀인이 들어와서 굉장히 의식주가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번에는 문곡기인입니다. 문곡기인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노력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나는 지금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문곡기인 같은 경우는 살아서는 그 명성을 내가 얻지 못합니다. 문곡기인은 내가 죽은 뒤에 사후에 나의 명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그 명성을 나를 알아주는 귀인이 문곡귀인입니다. 근데 그 귀인이 어느 띠에 해당하냐? 쥐띠에 해당합니다. 쥐띠는 문곡귀인으로 인해서 하늘에 죽은 후에 내가 죽은 사후에 높은 명성을 하늘에서 알려주고 높은 뜻이 하늘에서 높게 평가된다는 그런 귀인입니다. 죽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무시 못해요. 죽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너 그곳에서 잘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서 칭송받으면서 높게 평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젊었을 때는 사실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 많이 깊게 안 해서 죽어서 뭐 좋아질 거 뭐 참 차라리 살아서 하나라도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 내 죽어져서 내가 너 열심히 살았어 고생했어 이런 말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말 한 번 정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너 열심히 살다 왔구나 이런 얘기 해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당귀인입니다. 학당귀인은 뭐가 하냐면은 학당귀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학자, 올해는 학교, 학자 또 뭐냐면은 내가 교육 이런 걸로 내가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이게 교육적이에요. 공부, 교육 그리고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이 학당귀인입니다. 근데 이 학당귀인이 어느 띠에 해당하냐? 말띠에 해당합니다. 말띠 좋습니다. 근데 말띠가 사실은 을사년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인도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고기인입니다. 제고기인은 말 그대로 갑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을사년에는 갑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소득이 내 집안에 큰 소득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 그게 갑부거든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농사를 크게 짓고 땅 농사가 많고 풍년이 들어서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게 갑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걸로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니까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내가 그 명성도 날리고 돈도 많이 받고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은 내가 누구 못지않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자리에 금전으로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귀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고귀인이. 그게 어떤 띠에 들어오니까 용띠에 들어온답니다. 용띠. 근데 용띠이신 분들이 좀 지혜롭고 무직한 면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띠의 성향 자체. 그래서 하시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관기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기학관이란 말 그대로 관직을 얘기해요. 관직에 나가서 출세하고 승진도 하고 승진이 빠르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기학관이 들어와야지만이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이 길성이 안 들어오는 해에는 시험 보러 한양으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큰 성과를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성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관직에 나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관직에도 나갈 수 있고 관직에서 있는 사람은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진도 빨라지고. 선생님, 그럼 관기학관 같은 경우는 굳이 옛날에는 관직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대기업은 뭐 공무원이잖아요. 일반 뭐 회사나 이런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 그렇지요. 모든 게 지금은 옛날에는 한정돼 있잖아. 관직이라는. 그 지금은 큰 기업이나 회사나 일반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관계학관 이런 거는 회사나 이런 걸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길성이고 복성기인 이런 거 같은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학관
관 같은 경우는 그 관직이나 출세길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을사년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뱀띠들이 그런 좋은 길성을 갖고 을사년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여록이라는 게 있어요. 금여록은 이게 참 사람한테 필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시집 장가를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너 참 장가 잘 갔어. 너 참 시집 잘 갔어. 그게 지금은 남편 자리, 아내 자리 한 사람만 보고 잘 갔다, 못 갔다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남편 자리도 좋고 시댁도 좋아야지 돼요. 또한 남자는 내가 내 처를 참 잘 만났지만은 처갓집 식구들을 참 잘 만났어요. 이것이 굉장히 복이라고 하거든요. 장가 잘 갔다, 시집 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남자는 처덕이 있고 여자는 시가에 덕이 있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성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금여록이라고 하는데 그 길성이 그 자리가 어디에 오냐? 뱀띠한테 들어옵니다. 을사년에. 그래서 을사년에는 뱀띠들이 좋은 배필자리도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록이라는 거 있어요. 압록은 이게 무슨 길성이냐라고 보시면은 평생 재물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운이 조금 안 좋으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은 돈이 내 주머니에서 똑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재물은 평생 가면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래도 내 돈에 내가 돈이 없다 해도 옆에 귀인이 나타나서 항상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으면 항상 나를 도와주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은 돈도 안 떨어지지만은 항상 나는 귀인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길성이다. 이거 같이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김 PD가 더 안 좋겠어? 근데 김 PD요. 개띠야. 개띠가 압록의 길성을 갖고 들어오는 을사년엔 들어오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길성이 들어올 때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길성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노력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길성까지 내 몸으로 다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